안녕하세요. 북고순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그동안 스마트 에디터 2.0 그리고 3.0 그리고 작년에 아마 작년 12월에 이 1이라는 새로운 에디터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 스마트 에디터라는 큰 목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생각하는 목적은 그만큼 에디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라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시할 때도 뭐 다양한 기능들을 알려주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은근히 이 기능들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용을 해야 되냐? 물론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든 것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블로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내 글을 상위 노출시키는 목적이 있죠. 그러려면은 이 스마트 에디터 1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을 해서 포스팅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이버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기능을 쓰시면은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궁극적으로 상위 노출이 되겠지만, 그중 하나의 요소로서 스마트 에디터 1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 제가 스마트 에디터 1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유튜브를 아침마다 들어와서 뭐 구독, 댓글, 뭐 좋아요라는 그런 문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눌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행복하게 우선 포스팅 제목 배경 사진을 넣으라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모르고 그리고 알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포스팅을 쓰실 때 이 제목 부분에서 이 오른쪽 부분에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처럼 오른쪽처럼 배경 쪽에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거의 대부분 안 넣고 있고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넣음으로써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다 상위 노출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은 미적용 포스팅이고 오른쪽은 적용 포스팅입니다. 두 개의 글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매력적인 글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오른쪽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뭐 아닌 사람들도 가끔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오른쪽 편의 글을 좀 더 읽고 싶어 하고 더 매력적으로 느낄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PC가 아닌 모바일 쪽에서 배경사진을 적용한 모습과 적용을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입생 로랑이라는 립스틱을 검색했을 때 여러 가지 포스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적용을 하지 않은 포스팅하고 적용을 한 포스팅을 골라봤습니다. 캡처를 몇 개 해봤는데 비교해보면은 배경 쪽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 것이 좀 더 매거진스럽고 전문가스럽고 좀 더 읽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눈이 쏠리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 차이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검색 노출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뭐 무조건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약간의 미세한 차이일지라도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적용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보다 동일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좀 더 우위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목 배경 사진을 꼭 넣어주시면은 앞으로 귀찮은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클릭만 해서 내가 원하는 파일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귀찮은 일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일도 아니고 꼭 넣어주세요. 자, 두 번째, 사진에 짤막한 캡션을 달아라.
사진을 거의 대부분 많이 올리시죠. 블로그 하시면은 거의 사진은 필수인데, 지금 왼쪽처럼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그 밑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라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사람들이 입력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을 쓰는 이유는 명확해요. 이것 또한 상위 노출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점. 그래서 저는 오른쪽처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짤막하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안에다가 키워드를 하나 넣어주고 그 뒤에 약간의 문구를 짤막하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이버 로봇이 내 글을 읽어갈 때 텍스트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사진에 있는 이 캡션의 내용을 긁어갑니다. 긁어가면 내용과 사진과 이 캡션이 일맥상통하는구나 하고 좋은 문서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 글은 상위로 올라가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네. 팁이에요. 이 캡션에다가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특정 키워드, 짧은 문구를 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한 포스팅에. 근데 거기다 캡션을 다 달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10장의 사진을 올린다고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 3-4개 정도의 캡션만 이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캡션이 필요 없는 사진이라고 하면은 안 달아도 되는 거고, 이게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진들은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해가 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또한 상위 노출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이버 쪽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 쓰실 때 이것도 적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용구 사용 습관화를 길러라. 인용구가 뭐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빨간 네모 박스에 쳐진 게 바로 인용구입니다. 위아래로 큰 따옴표가 있고 가운데에 내가 이제 텍스트를 쓴 거예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냥 내용을 써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큰 따옴표, 강조 표시를 하면은 뭔가 부제목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전문적이고 세련되고 읽고 싶어지는 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검색 노출의 한 요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용구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인용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왼쪽과 오른쪽 미적용과 적용을 보시면 확연히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맛깔스러운 글을 쓴 것 같은 느낌은 바로 오른쪽일 것 같아요. 물론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오른쪽이 좀 더 글이 맛깔나게 쓴 것 같다.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좀 더 깔끔하고 눈에 더 잘 들어오고. 그래서 이 인용구 또한 쓰시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는 말 안 하겠습니다. 습관을 길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마트 에디터 도구 최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포스팅을 쓸 때마다 자주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포스트잇에다가 이런 항목들을 적어놨습니다. 캡션을 달자, 아니면은 인용구를 쓰자, 배경사진을 넣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쓸 때마다 그걸 보고 습관화하는 그런 행동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메모를 보지 않고도 그냥 내 몸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적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메모를 해서 잊지 않고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